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주식 비중이 거의 한 회원분들은 7-80%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풀 비중 채워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저축하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이제 뭐 수익이 좀 확대돼갖고 현금 좀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거의 현금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도 현금을 좀 최대한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오늘 장은 좋았는데 지금 지수 흐름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일단 시장은 무너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 확률로 보면은 무너질 확률이 지금은 7인데 7할. 근데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7월 8월 달에 한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안 하면 이제 일단 외국인 자금은 무조건 빠집니다. 근데 외국인 자금은 무조건 빠지는데 기관 자금이 이거를 만약에 받아준다 그러면 하락 조정은 크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기관 자금이 안 받아주고 같이 팔아버리면 시장은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질 확률이 7할이고, 이제 횡보장세나 이제 좀 상단은 지금 막혀있는 포지션입니다. 상단은 거의 확률이 진짜 10%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에서 지금 딴지 걸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갑자기 긍정적으로, 또 과거에 이제 핵폐기 했었던 것처럼, 핵폐기 발언을 한 것처럼 그거보다 더한 무슨 뭐 갑자기 뭐 김정은이 정권을 내려놓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시진핑 체제로 이제 완전히 뭐 전환을 한다든가, 무언가 그런 획기적인 모멘텀이 이제 한국이랑 통일을 하겠다던가, 뭐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뻗어나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북한 테마가 지금 거의 뭐 반반인데 이제 뭐 더 올라갔다 내려올지 그냥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북한 테마들이 꺾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조정 흐름이라고 보이고 있고, 여기 북한 테마주로 대장은 건설이에요. 북한 테마 대장은 건설인데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잡주식으로 따라 올라가는 거고, 이제 밸류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뭔가 다른 흐름들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평가가 굉장히 심하게 확대되어 있는 종목들은 원래 제자리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수익을 거의 다 반환하는, 뭐 300% 올라왔으면 그걸 이제 뭐 다 반환하는, 뭐 한 7-80%씩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한 3-40% 조정해서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바닥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대세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제 판단으로는 한참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제 판단으로는 한참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바이오가 빠지고 가장 큰 축이 지금 북한 테마가 같이 빠진 코스닥지장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금이 몰려 들어가 있는 곳이 그곳이고, 개인 신용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바이오, 북한 테마. 이쪽으로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요만한 이제 거대한 테마가 또 형성될 수 있을까, 이 수급을 이제 받아먹는, 그러면서 지수가 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정 확률은 저는 이제 80% 이상 이렇게 예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하락 종목들이 더 많고 시총 상위주들이 빠지면 지수는 내려가겠죠. 근데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빠지게 되면 해볼만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빠질 때, 뭐 요즘 보면 빠질 때 뭐 800개, 1000개, 뭐 코스닥이 1200 종목이면 이런 식으로 80% 이상, 뭐 70% 이상 종목들이 빠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폭락 때 담았다가 반등 때 줄이고, 폭락 때 담았다 반등 때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포지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봉으로 이제 먼저 기술적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 제가 봤을 때 조정은 한 740포인트에서 780포인트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나오면 이제 조정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 정도 밀려주면 이제 뭐 주식 비중 70% 90% 채우고 다시 반등 구간을 또 줄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밀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뭐
600포인트, 뭐, 670포인트, 뭐, 이 밑으로 빠진다는 거는 거의 금융위기 수준에, 우리나라는 지금 펀더멘탈이 굉장히 단단해서 아르헨티나나 뭐 터키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까지 무너질 수는 없는데 바이오가 완전히 개작살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쪽에서 자금이 가장 많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성장주들은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걸 신경을 써야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 뭐 하락이 나오고 이제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야 되고, 지금 이 박스권이 있는데 이 박스권 하단을 보면 한 810포인트 정도가 무너지면 이제 그거는 확실히 꺾였다고 봐야 돼요. 반등이 내려도 다시 밀립니다. 밀릴 확률이 거의 9할이에요, 9할. 그러니까 810포인트 요거를 지지받고 이제 되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여기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반등 구간에 주식 비중을 거의 한 30%까지도 줄여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안에서 노는 거는 이제 뭐 900포인트, 뭐 밑에서 825포인트 요 안에서 노는 거는 주식 비중을 50%, 7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900포인트가 넘어가면 또 많이 줄여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상승장으로 바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이 있어요. 대외적으로 악재도 되게 많고, 지금 보면 중국 시장, 중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 분쟁이, 뭐 확대될 건지,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협상 탭을 안 졌기 때문에 어떻게 협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또 조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 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박스권 장이 유지되다가 이제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바이오가, 주도주라서 그래요. 시총 상위가 다 바이오로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가치주들이 시총 상위로 있다 그러면 코스닥이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요. 지금 흐름에서. 근데 시총이 몰려있는 쪽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무너질 것 같은데 코스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기반되어 있는 시총 상위에 놓여있는 종목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너져봐야 별 타격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만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염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버스 비중은 코스닥 쪽에 이제 위주로 싣고, 우리는 코스피 쪽은 파동을 봐서 흐름을 체크하는 그런 흐름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 예측이 많이 틀린다 그러면 나는 이제 확률 한 80% 정도를 봤는데, 제가 이제 확률을 책정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오픈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내 예측이 틀려서 만약에 모든 게 다 이제 좋게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장대 양봉을 이렇게 하나 딱 뚫어버리면서 93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해버리면서 하나 솟아버리면, 이때 살짝 눌림목이 오도 이때 한 70%, 80% 채우고, 눌림목에 한 20% 채우고 해서 100% 비중 유지해갖고 가면 되겠죠.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올 확률은 저는 20% 미만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80% 이상의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리스크예요. 결국은 어차피 보면 금융위기든 뭐든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 구간만 잘 견디면 그 다음에는 기대 수익률이 더 커져요. 그때만 관리를 잘하면. 왜냐면은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보면 지금 9년, 10년 동안 100배씩 오른 종목들이 셀트리온 같은 게 2008년도부터 100배 올랐죠. 10,000% 왔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위기 때 가장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그런 좋은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금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계좌에서,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꾸준히 얘기하던 그 현금 계좌, 자금이 좀 큰 분들은 현금 계좌를 만드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한 영상도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자금이 작은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이 위아래로 등락을 하든지 말든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계속 저축하면 돼요.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도 그때도 저축을 하다 보면 결국은 평균적으로 진입 시점이 맞춰져서 나중에 장이 어차피 안 좋아졌으면 또 돌아섰을 때 그때 수익이 또 확대되기 때문에, 자금이 작은 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일해서 뭐 연봉이 뭐 한 3천 되는데 내가 지금 현금 있는 게 무슨 500만원, 10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뭐 현금 계좌 운영할 필요 없고요. 사실 열심히 일해갖고 계좌 자산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계좌 자금이 3천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은 현금 계좌
현금 계좌에 이제 유동성을 주면서 이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차트로 보면 이렇게 하방으로 본다. 그리고 종목 사이즈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것 중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봐요. 이렇게 해갖고 업종 차트를 보면 대형주 조정 마무리 국면이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보면 단기 하락 추세가 잡혀있죠. 자, 양봉보다 큰 음봉, 대형주가 양봉보다 큰 음봉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단기 하락 추세가 아닌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주고 갑자기 장대 한번 뽑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지수가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포지션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내려와서 여기서 하든지 뭐 여기서 하든지 음봉이 하나 떴어. 그러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을 이렇게 하나 딱 뻗어버린다. 음봉을 감싸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형주 추세 전환으로 봐야 돼요. 그럼 대형주가 추세 전환은 뭐가 가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가겠다는 소리죠.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시총을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야. SK하이닉스 시총을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고,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이제 뭐 주도 섹터군 이게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코스피에서 지금 주도 섹터로 잡힐 거는 뭐가 있어요? 건설밖에 없어요.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 왜?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눌림을 받고, 이게 뭐예요? 제가 이야기한 건 이제 저는 이제 집중해서 보는 게 이제 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북한 테마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북한 테마로 움직였어요. 이게 건설이.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요거까지 이제 모멘텀 입혀져 버리면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니까 건설 쪽 이쪽 섹터가 가장 크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쪽의 모멘텀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따라갈 건 뭐예요? 건설이 움직이면 뭐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원자재를 납품하는 뭐가 있어요? 철강. 집 짓고 뭐하고 하려면 철강 필요하니까. 그럼 뭐 있어 또? 인프라가 확대되려면 물류가 이동하고 뭐하고 하면 뭐가 움직여져요? 조선. 배가 필요하잖아.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하늘로 날아다니든지 배가 필요한데, 배가 필요하잖아요. 자, 인프라가 이렇게 확대되는 공간에 또 뭐가 움직여요? 에너지. 인프라가 확대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유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또 신재생 에너지 올라가요.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을 기반으로 과거 트로이카 장세라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이거 보면은 중형주하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면 소형주가 지금 가장 강한 흐름입니다. 일단 중형주는 이거 돌파해놓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나오는 흐름이고, 이제 일단 전고점을 돌파해놓고 조정 나오면서 다시 한번 베끼려는 흐름이고, 소형주는 돌파를 해버렸죠. 그럼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수는 빠져도 이게 뭘 얘기해? 대형주랑 중형주랑 소형주랑 같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지수는 많이 빠지는 거죠. 근데 대형주 빠지고 중형주가 강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이게 대형주 빠지고 소형주가 가장 강하다. 지수는 빠져도 종목별로 움직인다. 이게 뭐라고요?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 이런 흐름들을 잘 판단한다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고 이게 함께 무너지는,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박스권인 거예요.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동안 2017년도에 삼성전자만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만 끌어올렸죠. 바이오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고, 코스피의 시총 상위는 삼성전자죠. 지수가 힘이 없어도 수익은 더 크게 날 수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어디까지 유지되는지 그런 걸 살피면서 시장을 보면 되겠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다 하락 추세로 바뀌어버린다. 왜 이게 여기서는 왜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여기 보면 이게 왜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양봉이 음봉보다 더 크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어때요? 음봉이 양봉보다 더 크죠? 여기서는 어때? 여기에서 음봉이 가장 약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소형주 장세를. 제가 2월 달부터 가장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게 이런 부분을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에서 2월 달부터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2월 달에 투매 나올 때 다 같이 빠졌잖아요. 2월 달에 투매 나올 때 다 같이 빠졌는데 가장 적게 빠진 게 뭔가? 대형주가 가장 크게 빠졌고, 그 다음에 중형주. 이게 1번. 가장 많이 빠졌어. 2월 달에 투매 나올 때. 이게 월봉이니까. 자, 2번이 중형주. 투매가 나올 땐 이런 걸 봐야 돼요. 뭐가 가장 약해요? 소형주가? 탑. 그럼 이게 조정이 마무리도 여기서 조정이 더 진행될 수도 있었겠죠. 요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지 않고 조정이 더 진행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나 뭐 바이오 같은 건 완전히 개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게 가장 많이 빠지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섹터군들도 살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 사이즈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형주들이 가장 강하잖아요. 자, 그럼 과거에 이제 또 조정 나왔을 때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 또 조정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 조정 나왔을 때.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때요? 뭐가 제일 약해요? 소형주가 가장 약하잖아. 음봉이 가장 크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위아래로 흔드는데 어때요? 빠지는 기간이 더 많았죠. 길었죠. 8개월 빠졌잖아요. 근데 이건 4개월만 빠지고 바로 반등이 들어왔죠. 그럼 이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볼 수 있어요? 6개월째 반등이 들어온 포인트부터 볼 수 있잖아요. 아, 이건 대형주 장세구나. 그럼 만약에 우리가 2015년, 16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으면 어때요? 뭐 샀어야 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답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급 노하우야. 이런 거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 시장에서 지금 시총이 가장 큰 게 뭐야?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응? 삼성전자잖아.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조정이 여기서 2015년도에 이게 조정이 4개월 진행되고 이게 8개월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조정이. 이때가 브렉시트였나? 아무튼 이렇게 조정이 진행됐을 때 이렇게 조정이 이게 8개월 진행됐을 때 이거 소형주는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반등이 중간에 한번 들어왔다가 이제 밀리면서 이제 바닥을 다진 거고 소형주들은. 그러니까 소형주, 중형주는 길 때 대형주들은 빨리 추세를 돌리잖아요. 이때 모아야 될 게 뭐였어요? 삼성전자나 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왜 삼성전자 같은 걸 편입을 안 했다고? 우리는 2017년도에 시작했죠.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주식을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쵸? 대형주가 가면 대형주가 꺾이면 뭐가 움직인다? 자, 소형주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때부터 4차선은 뭐 이런 것도 봤다고. 자, 중형주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이때 어때요? 뭐가 제일 세요? 2017년도엔 뭐가 제일 세? 2017년도에 뭐가 제일 세?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중형주가 제일 셌잖아요. 4월달, 5월달까지 보면. 대형주, 중형주 이제 뭐 같이 셌는데, 그럼 요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가 더 센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히 그림을 좀 지켜보니까 어때요? 대형주가 더 강하게 올라갔죠. 얘는 눌렸다 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서 장대 한번 하나 뻗어버리면 어때요? 자, 소형주들이 이제 중형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를 본다 그래도 예를 들어 내가 차트 좀 보고 기술적으로 볼 수 있으면 바이오 소형주들을 봐야 돼요. 다 바이오 소형주들 보지 말고 뭐 셀트리온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지금은 이제 볼라 그러면 바이오 소형주를 봐야 돼요. 근데 바이오 소형주들은 어때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 지금 많잖아요. 뭐 북한 테마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중에 후발주들, 이제 시총 작은 것들, 움직이는 것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주도주군들이 이제 뭐 철도군이나 뭐 이런 것들 꺾이면 이 테마가 꺾이진 않아요, 절대. 왜 중동 테마랑도 엮여 있다 그랬잖아요. 인프라 투자는 북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거란 말이에요. 4차 산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지션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고 이게 금융위기 수준을 크게 올지, 뭐 이제 신흥국 리스크 막 갖다 들이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거의 왔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지금 그런 데는 금융위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브렉시트 때 유럽 개박살 났을 때 어때요? 우리나라 요만큼밖에 안 빠졌잖아요. 브렉시트 때 유럽 개박살 났을 때 요만큼밖에 안 빠졌다고.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빠져도 뭐 과거 2008년도처럼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랑 우리나라가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항상 그래서 국가별로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금융위기가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거 회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화랑이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IMF 마무리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로 금융위기 때랑 똑같은 구간을 지금 겪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번에 리스크가 한 번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주가가 더 갔다가 올지 덜 갔다 올지 모르는데 제 판단으로는 2008년도처럼 그런 폭락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왜 그렇게 폭락이 지수가 그렇게 폭락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결국은 그렇게 빠졌을 때 우리는 담아갈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때요? 오늘은 좀 반등이 들어왔어요. 무슨 누가 뭐 콜옵션을 산다. 뭐 그래서 반등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이제 이슈적인 거 갖고 떠드는 거고. 가장 중요한, 주가가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투심. 바이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게 비싸다 싸다 말이 많았어요. 왜? 이 상장 기준이 기존 상장 기준이 아니었거든. 이거 상장을 할 때 이거 시총을 높게 잡히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상장을 했어요. 기존에 가치평가를 상장하는 우리나라 기준과 많이 다른 방식으로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평가가 안 된다. 이게 비싼지 싼지 모르겠다.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근데 바이오 붐이 일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빠진 거 어때요? 30%밖에 안 빠졌잖아요. 지금 올라온 폭에서. 지금 38만원 밖에 아니잖아. 12만원 상장했는데 12만원 때도 비싼지 싼지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되겠죠.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바이오는 제 판단에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닥 근접 예상 밴드가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한 여기 빨간 선부터 이제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시장이 좋을 때 얘기고 만약 시장이 안 좋아지고 하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5만원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가치가 잡혀있어. 그래서 이 구간에 저평가야. 더 빠지든지 말든지 막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신있게 살 수 있어요. 올라가는 이제 이 반등 포지션을 먹으려고. 단기 포지션도 이제 자신있게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가치를 딱 판단해보니까 제 판단에는 이거 10만원 밑이에요. 가치가, 기업 가치가. 이게 뭐 성장을 많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거 10만원 밑에 안 오면 안 살 것 같아. 매력이 없어. 성장을 굉장히 크게 빠르게 하고 있죠. 근데 성장을 크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돈을 진짜 겁나 못 벌어요.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저는 셀트리온이 이 구간일 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에서 이거 20만원 갈 거다. 20만원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욕을 겁나 했어요.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욕을 겁나는 거야, 여기서. 이런 개 샹놈의 새끼 너 때문에 내가 팔아갖고 여기 밑에서 불안해서 팔아갖고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니 어쩌니 하면서 이 단기적으로 파동 흔드는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잡아낼 수 있어요? 신이 아닌데. 근데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이거 끝난 것 같다 제가 얘기했던 포지션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제 영상 보면 다 나와있어요. 과거 셀트리온 이름 쳐갖고 제 영상 과거 영상 찾아보세요. 이 구간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다 온 것 같다. 그리고 20만원 밑으로 들어오면 이제 반등이 한번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왜 들어오고 있을까요 이게? 내가 얘기했던 거보다 더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딱 그만큼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반등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게 천천히 내려가느냐 빨리 내려가느냐만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10년 동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5년 동안 내려갈 수도 있고. 단기 폭락이 나서 1년 만에 뭐 이렇게 내려가면 지수는 이제 대폭락이 나오겠죠. 근데 금융위기가 없다는 가정하에 보면 어떨까요? 천천히 빠지겠죠? 천천히 빠지면서 이 자리를 다른 기업들이 메워가는 거죠. 이 기업의 시총을 다른 기업들이 메워갈 확률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 제 판단에는 이렇게 될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 고점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은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봐요. 아, 맞다. 이걸 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안 봤네. 자, 셀트리온 무슨 뭐 실적이 잘 나오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많은데, 자, 보자고요. 이거보다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게 돈을 잘 번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나는.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왜 이래 이거. 보면 셀트리온이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지금 시총이 33조예요. 그쵸? 시총이 33조야. PBR, PER 이런 거 보지 말자고. 그냥 단기순이익만 딱 보고 보자고. 연간 보면 어때요? 18년에 4천억 벌어요. 30조인데. 20년까지 가봐야 8조.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봐야 2조도 못 벌잖아요. 지금 시총이 33조면 못 벌어도 1조는 벌어야 돼요. 근데 2020년에 1조를 벌지 안 벌지 예상 가이던스 보면 이것도 못 벌잖아. 자, 분기로 볼게요. 단기순이익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폭이 얼마예요? 늘어나는 폭이 지금 매출이 지금 20%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쵸? 매출이 20%밖에 안 늘어요. 수익은 좀 많이 늘었네. 그리고 또 여기서 불확실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뭐 시밀러 기업도 죽이니 살리니 뭐 세금 때리니 많이 막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철강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았던 악재를 이제 바이오도 이제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제 시총이 30조면 지금 27만원이야. 시총이 30조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산해보자고. 지금 시총이 33조야. 33조인데 지금 가격이 27만원이에요. 이게 반토막 나. 반토막 나면 16조죠. 반토막. 33조야 현재. 주가 27만원. 이게 반토막 난다. 그러면 16조잖아. 반토막 나는데 반토막 나면 주가가 얼마예요? 13만원이죠. 16조여도 2조는 벌어야 돼요. 이게 성장 매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건 그럼 고평가가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 50% 빠지면 13만원이잖아, 주가가. 이거보다 더 빠져야 돼요. 여기에서 몇 프로 더 빠져야 돼? 한 30% 더 빠져야지. 16조에서 30% 더 빠지면 시총이 한 10조 정도 되잖아요. 그쵸? 30% 더 빠지면. 그럼 주가는 한 8만원, 9만원. 그쵸? 이 정도 되면 이제 진입해볼만 하죠. 이게 성장세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성장세가 이게 유지 안 된다 그러면, 자, 8만원, 9만원도 비싸요. 그럼 얼마야 될까, 이게? 2만원, 3만원 해야 싼 거죠, 셀트리온은. 그럼 이게 주가가 이게 뭐 말이 되는 그거냐고. 내가 봤을 때는 미친 거야, 이건. 이건 미친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야 돼요. 결국은 같이 연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같이 연동할 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호재성 뉴스가 좀 크게 나갔고, 이거는 이제 반등이 40만원 위까지 이 갭을 메우는 자리까지는 갔다가 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흐름이,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르는데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오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동안에, 내리는 동안에 이제 순환매가 확대되면 내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지 말라고. 이게 여기에서 이러다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 무슨 뭐 리스크가 확대되고 뭐하고 하면 가장 먼저 파는 게 고평가 종목들부터 판단 말이에요. 바이오는 진짜 끝나버리면 이건 처참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IT 닷컴 열풍 뭐 그때처럼 끝나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진짜 기업들만 살아남겠죠. 삼성전자 같은. 바이오 폭락, 북한 테마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주도권에 있는, 지금 바이오가 빠지면 북한 테마 오르고, 북한 테마 빠지면 바이오 오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같이 무너져 버리면 단기 폭락 나오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해서 단기 폭락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 말고 다른 종목들까지 다 같이 빠지겠죠. 그럴 때 우리는 담을 게 뭐예요? 이것만 빼고 담으면 된다고. 그럼 수익이 난다고. 자, 코스닥 시총 상위로 포진되어 있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상방으로 막혀있고 지금 하방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금리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미국 무역 분쟁, 또 북한이라는 것도 우리는 호재로 시장에다가 다 반영을 했는데, 이게 호재가 되면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올라갈 폭이 없어요. 북한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 반영을 다 해놓은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 반영이 더 된다 그러면 버블을 확대하는 거지. 그러면 이건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야. 북한 테마 한번 무너질 거란 말이야. 왜?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지금 잡주가 돼버렸어. 고평가 너무 확대돼서. 고평가 너무 확대돼서 매력 없으면 잡주란 말이에요. 내 판단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잡주예요. 삼성바이오도 잡주예요. 잡주는 뭐예요? 가치 판단이 안 되는데 법으로 이빨이 껴있으면 잡주란 말이에요. 가상화폐 왜 하지 말라 그래. 가상화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바이오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구에서. 셀트리온 적정 가치가 얼마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지구에서 단 한 명도 없다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달라요. 적정 가치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 자기가 보고 있는 그림이 다른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비싸다 그런다고. 근데 장담해. 90% 이상이 분석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다 비싸다 그럴 거라고. 그런 것들 왜 사냐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북한 테마주죠. 그럼 이제 북한에 대한 거는 호재 반영만 다 됐는데 요게 악재로 드러나면 시장은 폭락이 나오고 요게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도 막 치고 쫙쫙쫙 지금처럼 뻗어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은 상방은 막혀있다는 거잖아요. 바이오는 올라가봐야 무너질 거고 북한 테마주들도 올라가봐야 무너질 거고 그럼 시총을 다 빨아먹어 있는 게 지금 바이오하고 북한이잖아요. 북한 테마주들이잖아. 그럼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 어느 정도 메워주면서 얘네들이 내려오게 되면 이쪽 시총이 훨씬 크니까 지수는 빠지겠죠. 그 포인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폭락이 나오면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의 주식들도 함께 빠지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을 어느 정도 섞어 놓으면 이제 계좌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신규 편입은 안 되지. 제 영상에서도 뭐 100%, 200%, 300% 이렇게 수익 난 것들은 그냥 수익을 계속 챙겨가면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무너지는 폼을 보면서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시점을 보고 올라갈 때 그 고점을 높여갖고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느냐 보는 거죠. 버블을 확대하느냐. 지금 당장은 일단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북한 테마주들은 이제 진짜 가짜가 나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익 스토리라는 영상 올리면서도 계속 진짜 이건 진짜 수익이고 이건 가짜 수익이다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짜 수익들은 다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진짜들은 어때요? 살짝 조정받고 이제 다시 가겠죠. 가치에 따라서 이제 무너지는 종목과 완만하게 조정받는 종목들로 나뉠 거예요. 북한 테마주들은. 요 포인트를 짚어야 돼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요. 버블을 키우고 대형주만 빠질 경우에 지수는 이제 완만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될 거다. 이 그림이 가장 좋죠. 시장에 있으면서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수익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투매하고 반등이 반복되면서 빠지게 되면 지수는 많이 빠지겠죠.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부 저평가가 매력이 확대되는 구간까지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 폭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모양이 반반인 거고 천천히 빠지냐 빨리 빠지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고 무조건 빠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 이제 FOMC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90% 이상 점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이 7, 8월 금리 인상할 거다. 한국이. 그래서 금리 격차를 줄일 거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꺾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근데 그동안 반도체가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50%예요. 반도체가. 수출 50%.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아서 이 IT 이 업황이 이 이상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업황이 꺾이면 이게 내려오겠죠. 근데 이게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속도를 뭐 자동차가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철강이 개선이 되고 조선이 개선이 되고 무슨 뭐 물류 늘어나고 뭐하고 해도 요거를 메우지 못해. 요거 내려오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 지금 경기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어떻게 비중이 맞춰지겠죠.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도 꺾인다 그래도 다른 쪽에서 다른 산업군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이게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증가치대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국이 7, 8월 금리 인상 할 거라는 거 뭐예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는 가정 하에서예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고점을 잡았다는 판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금리 인상 안 하면 이게 위험한 게 9월 달에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다 호조세를 보이면 또 인상한단 말이야. 또 인상.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르헨티나 여기처럼 이제 부실하게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타격은 덜 받겠지만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금리 차가 0.75%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외국인 자금 많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 11월, 12월에 금리 인상 하겠죠. 그래봐야 0.5포인트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제 부채 많은 기업들 망하고 뭐하고 막 해가면서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경기가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 미국 금리 인상 또 하겠지.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투자를 진행을 해가면 될 거고, 이 금리 같은 부분들은 계속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지표들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고, 자, 기관이 받아준다면 이제 지수가 완만하게 빠지겠지만 기관이 함께 만약에 내다 판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으로 먼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장 민감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가장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가장 빠르게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이 팔아. 만약에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이 같이 팔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많이 줄여야죠, 비중을. 왜? 시장에서 도망가려고 비중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랬지, 항상? 그래, 많이 빠져라, 많이 빠져라. 응? 개박살 나라. 그럼 개박살 났을 때 난 사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현금을 30%고 50%고 만들어 놓고 그 금융위기가 끝나는 포지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되는 포지션, 진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이 망하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금방까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담으면 돼요. 그래서 한 1년만 두면 계좌는 따블라고, 뭐 3 따블라고, 그리고 뭐 한 5년 10년 있으면 10배, 20배, 30배, 뭐 100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개인 신용이 바이오에서 북한 테마주들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인 신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인 신용 자금이 어느 정도 설리기 전까지는 추세를 만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증권주들을 제가 좀 이제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자, 대세장이 유지되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뻗어나갈 흐름을 잡힐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그렇게 녹록지 않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지금 동반되어 있는데 악재가 비중이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신용이 늘어나면 증권사들은 호재예요. 근데 개인 신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덜 받아 먹잖아.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져질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증권주들은 굉장히 저평가겠죠? 저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조금 더 밀려주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그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증권 섹터를 많이 팔았어요. 왜? 시장이 안 좋은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고, 시장에 빠지는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회원분들은 아시죠? 얼마 전에 3% 빠졌을 때도 우리는 리딩 하면서 계단 20%를 채웠어요. 그쵸? 현금 만들어 놓은 걸로. 그리고 지금 이제 나눠 팔고 있는 과정이고, 그 전에 또 투매 나왔을 때도 빠졌죠.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외국인을 팔고 기관은 어느 정도 받아줬으니까 반등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야. 그 흐름이 틀린다 그래도 투매를 더 맞아도 한두 번 맞고 그 자리에서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좋은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분석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회원분들은 막 자꾸 정보 유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진짜들은 다 감춰놓고 있습니다. 수익에 관련되는 진짜들은 다 감춰놓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분들도 요즘 들어서 제가
시장을 읽는 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처음에 2017년 초기 회원분들은 제가 2017년도 이때보다 요즘 들어 보는 게 종목을 보고 시장을 보고 하는 것들이 더 잘 맞아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내가 봐도 그래요. 지금 시장이 보여요. 그러니까 적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예측이 어긋나게 되면 내가 왜 어떤 분석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런 구간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좋은 수익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또 분석하고 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좋은 정보, 또 좋은 수익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